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문제는 2019년 4회 건축기사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피난계단에 대한 구조를 물어봤어요. 특별피난계단의 건물을 그려보면은,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피난계단하고 똑같은 구조지만, 여기에 부속실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이 이렇게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이때는 이쪽 문은 이거는 갑종 방화문이 돼야 되고요. 여기가 이제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의 폭은 이제 피난 방향으로 열려야 되면서 0.9m 이상을 가져야죠. 여기에 망입유리로 되어 있는데 1제곱미터인데 이건 실내와 있는 게 아니라 부속실과 사이에 망입유리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창문과 실내와의 창문 사이는 2m 이상의 거리를 둬야 돼요. 안 봐도 내화구조, 안 봐도 불연재료, 안 봐도 무슨 예비 조명, 나머지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니까 첫 번째 예비 전원, 직접 연결, 출입구 0.9 피난 방향, 창문은 면적을 3이 아니라 1제곱미터 이하로 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고 거리는 2m 이상 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거기에 몇 번이냐 그러면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다음 그림과 같은 일반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것은 이 노대나 이런 것은요 끝에서부터 1m를 후퇴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1m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산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1m가 들어가고 여기서 1m가 들어가면 10m죠. 10. 요것도 1m 들어가면 12m죠. 눈으로 10, 12, 120. 금방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요 부분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3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요. 다음 중 조경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어떠한 건축물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정한 조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조경은 이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대지의 면적을 따져요.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지에 건축할 때 대지가 얼마다? 200 이상일 때. 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84번에 초고층 건축물이 나왔네요. 어떤 건축물이 있어요. 우리가 고층 건축물이라고 있어요. 고층은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걸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됩니다. 근데 고층은 두 개로 나눠져요. 준초고층과 초고층. 고층 중에서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이면은 초고층. 준초고층은 초고층에서 고층에서 초고층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이 고층 중에서 초고층을 제외한 나머지가 준초고층이에요. 고층, 초고층을 제외한 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고층이고 고층 중에서 이 높이가 되면 초고층이 되는 거예요. 초고층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거. 답은 4번이 해당이 됩니다. 84번에. 85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85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 거실에 관해서 배연 설비가 나왔네요. 이 배연 설비는 6층 이상인 건축물일 때 하는 건데 대상이 암기가 어려워요. 교육시설은 연구소가 나와. 도서관이 아니라, 독서실이 아니라 도서관이 아니라 나와. 창고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고 여기에 요양시설은 별도로 정해져 있어. 여기에 공동주택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다른 거 낼 수가 없어요. 쫙 보니까 속하지 않는 거 1번 창고 이렇게 외워야지. 아니면 다 외워야 됩니다. 답은 1번이다. 이 내는 문제가 정해져 있고 답이 정해져 있으니 이렇게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다 외워야 됩니다. 86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상용 승강기가 있다.
요 앞에 승강장이라는 게 있어요. 승강장은 한 대당 6제곱미터의 면적을 갖는데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려야 돼. 이쪽으로 열 수도 있고 위층은 아래층 이렇게 열리는데 요게 거리가 공지에 이르는 게 30m 이내가 돼야 돼. 내화구조 불연제로 예비전원 공식이에요. 예비전원 불연제로 내화구조 30m 이내가 돼야 되고 6제곱미터가 있어서 답은 3번이 됩니다. 86번의 답은 3번이다. 87번에 우리가 복합적인 도시 이용을 위해서 정비를 촉진하는데 거점을 육성. 답은 거점 육성이 나오면 그냥 입지 규제. 이건 뭐냐? 어떤 하나의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 안에 기반 시설이 여기저기 학교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이런 거를 전부 다 유지하려면, 기반 시설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도시지역. 여기에 거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컴팩트 시티, 하나의 도시 기능을 여기 다 모아. 여기에 학교, 여기에 관공서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가 모이다 보니까 입지 규제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도시의 전체 기능을 한 곳에서 다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구역. 이거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다. 그래서 거점 육성이 나오면 무조건 답이 입지 규제가 돼요.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88번에 건축법령상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 도서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옵니다. 허가 신청에 들어가는 설계 도서, 건축 계획서. 이 계획서 내용을 물어보기도 해요. 배치도가 나오는데 조감도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답이죠. 배치도가 나오고 이 배치도 안에 이제 뛰는 거리라든가 뭐 가설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배관의 설치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걸 봐야 됩니다. 평면, 인면, 단면, 구조도, 구조계산도. 그 다음에 시방서, 마감도, 소방도, 설비도, 굴착도, 옹벽도. 이거는 좀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9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 다음 중 내화구조로 해야 되는 게 나왔네요. 내화구조. 내화구조는 이거는 50, 내화구조는 200부터 해야죠. 200. 200, 300, 400, 500, 2000, 모든 것. 원칙은 내화구조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이거나 지하층일 때 내화구조로 해야 돼요. 그런데 스마일일 때는 200 이상이면 해야 돼. 스마일이 뭐냐? 전시장과 동식물을 제외한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다음에 장례시설, 주점영업, 종교시설 해서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전시장과 동식물로는 제외합니다. 이럴 때. 그리고 이게 규모가 작아지면 일종 근생이 되거든요. 요 규모가 작은 일종 근생일 때가 300. 그 다음에 주로 잠자는 것, 돈 버는 것, 그 다음에 공장에 대한 것. 개념이 있어요. 이 밑에는 이게 뭐 400이 없는 것 같아요. 400이 없는데, 요 정도로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쉬는 거, 일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읽어보니까 공장은 일하는 곳이니까 500. 그 다음에 판매시도 일하는 곳이니까 500. 창고, 문화및 집회시설에서, 전시장으로 쓰는 거니까, 전시장은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500인데, 공장에 해당하는 거. 이 공장은 2000이잖아요. 공장이니까. 2000. 공장. 여기 답이 1번이네요. 1번. 이게 다 외우기는 어려워요. 찍는 건데, 전시장을 제외한, 요거 냈네요. 주로 이제 좀 시끄러운 곳이 500, 조용한 곳이 400.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2000이 공장. 모든 것. 3층 이상이나 지하층에 있는 거.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90번 문제를 가서 보니까 차로의 너비가 나왔네요. 차로의 너비는 두 개의 차로네요. 그러면 두 개가 있고 한 개가 있는데 평행이 있고 45도 교차, 60도 직각 주차.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3.3에 3.5,
3.5, 4.5, 6.0. 이건 5.0, 5.0, 5.0, 5.5에 6.0. 8대 이하 자주식은 이제 3.0에 3.5, 3.5, 4.0에 6.0이라 그랬어요. 지금 문제는 이걸 물어봤으니까 직각이 6, 평행이 3.3, 45도가 3.5, 60도가 4.5가 나와야 되니까 답은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91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20m 이상인 경우에, 자, 막다른 도로의 길이는 이런 거예요. 요렇게 어떤 대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도로가 통과도로가 아니라 막다른 도로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요 폭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m 미만일 때는 2m 이상의 폭을 가져야 돼. 최소 폭이. 10m 이상부터, 10m부터는 3m를 가져야 돼. 그리고 35m 이상이 되면 길이가 6m를 갖는데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인 경우에는 4m 이상을 가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답은 20m니까 여기 속해내요. 그러면 3m가 되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유념해야 될 게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 10m부터 3m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92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요. 이거는 어떤 주차장 전용 건축물이에요. 주차장 건축물. 원래 95%가 주차장이 돼야지 주차장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95%. 잘 외워야 돼요. 근데 70% 이상이라도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주차장 건축물에 보면 아래층에 막 상가 두는 게 있어요. 이거예요. 70%만 주차장이면 돼. 그래서 암기할 때 종교와 운수에 관한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는 업무 운동을 할 때는 근근히 근린이정 자동차를 타고 해요. 주로 그 창고하고 주택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창고 지역과 주택 지역을 종교와 운수에 관한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업무 운동을 할 때는 근근히 자동차를 타고 하자. 이게 70%인데 암기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판매 70%만 있으면 되겠죠. 원래는 95%가 주차장이 돼야 되지만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수 설비라는 해서 강남에 이제 막 갑자기 도로변에서 물이 막 넘쳐요. 하수관이 갑자기 범람을 해가지고 물이 넘쳐도 이 건물로 막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하 부분과 1층 부분에 차수를 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데 이거는 적어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일 때 하게 돼 있어요. 1만 제곱미터 이상. 답은 뭐 3번이 되겠죠. 근데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파트와 연립과 다세대에 대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일 때는 아파트, 두는 4계층 이하, 660제곱미터를 한 개의 동의 바닥 면적이 초과하면 연립,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 아파트는 5계층 이상. 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95번에 부설 주차장일 때 업무 시설인 경우에 이건 뭐 답이 금방 나오네요. 우리가 요렇게 100, 150, 200, 300, 350, 400. 하도 이 문제는 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암기했겠지만은 여기서 이게 위락시설이에요. 이게 근거리 숙박.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종교, 문화, 판매, 업무, 숙박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머지 기타 필요한 거, 나머지가 해당이 안 되는 건 300이고, 이거는 뭐 수련시설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창고라든가 학생용 기숙사라든가 뭐 이런 거잖아요. 계속해서 가르쳤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업무는 이게 업무죠. 좀 막 시끄럽고 돈 벌고 돌아다니는 이런 것들. 150. 답은 2번이에요. 위락은 100이고 근거리 숙박은 200이고 딱 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96번에 보니까 공연장의 관람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100분의 요 바닥 면적 곱하기 0.62 요 유효폭, 출입구 유효폭이고 출입문은 바깥쪽으로 열려야 되고 항상
2개소를 가져야 되고 최소 1.5m 이상을 가져야 돼. 1.5m 바깥쪽과 양쪽에 둬야 돼. 뒤쪽에, 이건 앞쪽이니까. 축에서 2개소 이상. 유연읍의 합계는 이게 1000이니까 계산하면 6제곱미터가 나와야 돼. 6제곱미터. 6제곱미터. 다 틀렸네. 6제곱미터니까 2개소 이상이 돼야 되고 답은 4번. 4번이 틀렸다. 96번의 답은 4번. 그 다음 97번에 이거는 도심과 부도심이네요. 우리가 여러 번 이것도 그렸지만 이렇게 해서 요 중간이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중에서 가장 중심, 도심과 부도심, 명동과 강남이 도심이고 청량리, 왕십리, 용산 이런 데가 부도심이에요. 그래서 도심과 부도심이 중심 상업지역, 나머지가 근린 상업지역, 가장자리가 나머지 87%가 일반 상업지역. 뚝 떨어져서 부도 항만 옆에 있는 게 유통 상업지역. 도심과 부도심이 나오면 중심 상업지역. 답은 4번이 됩니다. 98번에 승용승강기 계산하는데 병원이 나왔네. 병원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E 플러스 A가 6층 이상의 거실 바닥 면적 합계가 3층에 넘어가 2층마다 한 대씩 해서 요 공식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15,000이라는 걸 적으면 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니까. 그리고 8인승이니까 8에서 15인승까지는 이 계산법으로 그냥 쓰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8대가 나오는 계산기로 계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답은 3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99번 문제에 가서 기반시설 중 광장에 해당하는 것이 해당되지 않는 것. 이거는 아주 세분화적인 문제라서 외우기는 어려워요. 광장인데 이건 도시계획시설에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기반시설인데 옥상이 왜 나옵니까? 답이 그냥 맞추라고 나온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건 기반시설은 도시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에 관광광장으로 낸 적이 있어요. 한번 관광이 아니라 뭐다? 경광광장 또는 미관광장 없어요. 미관이 없고 뭐다? 경광광장. 요거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99번 문제를 가서 보니까 일종 전용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에 속하지 않는 것. 잘 보세요. 이거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용주거지역이 1종과 2종,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 우리가 단독주택이 들어가요. 물론 일종 문생은 모든 지역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플러스 공동주택이 들어가요. 플러스 교육시설과 노유자시설이 들어가요. 플러스 똑같이 종교가 들어가요. 그리고 준주거는 의료, 운동, 수련이 들어가요. 여기에서 지금 문제는 일반주거, 전용주거지역을 물어봤네요. 여기서부터는 공동을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고, 이거는 4층 이하니까 아파트가 안 된다 그랬고,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점점 이렇게 많아지는데, 암기할 때 반드시가 아니라 이쪽으로 갈수록 상업 기능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파트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답이 이겁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런 거 조금씩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때는 주로 이쪽으로 갈수록 있는 거니까, 이쪽으로는 규모가 큰 거, 상업 기능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예외적도 있어요. 조례까지 포함하면. 그러나 원칙적으로 아파트는 안 된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원리를 가지라는 거. 이 원리를 가지고 찍는 거예요, 그냥. 자, 지금까지 문제풀이를 진행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